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티모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뛸 때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보시면 재밌을 포인트들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오피셜 이후라고 하더라도 베르너를 이해하기 위한 특징들을 정리했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잔말 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독일 기자 플라텐베르크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자는 바이에른 뮌헨 쪽 정보와 분데스리가 쪽 공신력이 높은 기자로 유명합니다. 티모 베르너는 6개월 임대로 토트넘에 합류한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이적 시장 기간에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남자 로마노 역시 베르너의 토트넘 임대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한국 시간 1월 7일 일요일 15시인데 이 정도라면 빠른 시간 안에 오피셜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베르너의 임대 이적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베르너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 베르너의 첫 번째 특징은 높은 공간 이해도입니다. 상대 수비에게 2가지 선택지를 던져놓고 돌파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르너는 동료에게 공을 주고 공간으로 뛰는 선택을 합니다. 동료가 2명의 상대 선수를 끌어주자마자 확보된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이에 패스길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공을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마무리 지으며 득점에 성공하는 베르너입니다. 기본적으로 베르너는 축구 지능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를 이용하거나 움직이는 경로와 타이밍 같은 걸 보면 참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라인 브레이킹도 이미 도가 텄습니다. 베르너가 상대 수비수의 시야 뒤쪽에서 돌아뜁니다.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할 줄 알아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슈팅하며 마무리하는 베르너입니다. 공격 진영에서 게임 돌아가는 걸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고 공간을 기가 막히게 사용할 줄 압니다. 또 티모 베르너는 자신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당길 줄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비를 달고 뛰어나와서 뒷공간을 열어주고 바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공을 내주면서 동료에게 더 편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베르너는 미끼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측면 쪽 공간으로 띄워주면서 상대 수비를 데려가주고 손흥민에게 열린 슈팅각을 제공하는 움직임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위협적인 공간이 어딘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선수니까요. 게다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유형의 선수를 데리고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셀틱 시절 일본 국적의 후루아시를 데리고 말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셀틱은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리그를 폭격했고 그 중심엔 오프 더블 능력이 좋은 후루아시가 있었습니다. 후루아시는 22-23 스코틀랜드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죠. 첼시에선 성공적인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베르너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아래서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두 번째 특징은 미친듯이 빠른 스피드입니다. 베르너가 상대와 동일선상에서 달리기 시작하고 코바치치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베르너는 대각선으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확실한 거리를 벌리며 공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에 자신이 있으니 한 번 더 치고 들어가고 퓰리식의 침투까지 기다렸다가 딱 맞춰서 낮고 빠른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의 강도나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퓰리식은 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것처럼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빠른 속도를 더해줄 수 있고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자신이 패스를 내주는 것까지 보면 첼시 시절부터 도움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꽤 좋았습니다. 맨시티와 경기할 때의 장면입니다. 베르너가 뒤를 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리면서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빠른 뒷공간 침투로 후벤 디아스를 따돌리고 여기서 또 욕심부리지 않고 반대쪽 지에으에게 약발인 왼발로 밀어줍니다. 베르너의 스피드를 언급하는 파트이지만 마무리 장면에서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침착성이나 약발의 안정적인 활용도 돋보이네요. 볼을 달고 뛰는 속도도 인상적입니다. 이미 속도가 붙은 채로 뛰고 있는 베르너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꺾으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베르너는 2명의 수비 사이로 들어가며 대처를 어렵게 만듭니다. 2명을 뚫고 계속 빠르게 베르너가 치고 나가고 상대의 최종 수비는 베르너를 하이패스로 내버려둘 수 없으니 베르너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덕분에 반대쪽 에이브러햄은 좋은 찬스를 맞게 되죠. 여기서도 베르너의 인상 깊은 패스, 에이브러햄은 좋은 찬스에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베르너는 골을 넣는 욕심보다는 팀적인 득점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런 측면이 손흥민이라는 주포가 있는 토트넘에겐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죠. 베르너는 16살에 이미 100m를 11초에 돌파했고
최고 속력은 36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선수를 예로 들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 중 한 명인 음바페의 최고 속력이 38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가늠이 가시겠죠.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베르너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공간 이해도 그리고 좋은 축구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베르너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점을 가진 베르너가 첼시에서 정점을 찍지 못했던 이유, 다시 독일 라이프치히로 돌아가서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극악의 골 결정력입니다. 베르너는 첼시에 오기 전 라이프치히에서는 4시즌 동안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라는 역대급 괴물 공격수에 밀려 득점왕은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시즌은 엄청난 기록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분데스리가라는 빅리그에서 매 시즌 20골씩 넣어주는 공격수였죠. 19-20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정점을 찍은 베르너는 첼시로 향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정점을 찍고 왔기 때문에 베르너는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투에랄에서 인생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경험했지만 득점력은 처참했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냥 일반적인 찬스를 놓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들께서 나도 넣겠다를 시전할 만한 찬스를 다 날립니다. 그 후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간 베르너는 복귀 첫 시즌은 좋았지만 오펜다, 셰슈코, 폴센 등에게 밀리며 현재는 4옵션 정도의 위치입니다. 저 두 골 중 한 골은 PK 득점이고 리그에 총 8경기를 출전했는데 그중 선발 출전도 2번밖에 없습니다. 자, 베르너의 골 결정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도환의 패스를 이어받은 베르너가 골문 앞에서 정말 좋은 찬스를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리고 국가대표라면 득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설령 넣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유효 슈팅은 가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베르너는 공을 골문 밖으로 걷어냅니다. 이후 본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쉬운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꽤나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결정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좋은 찬스를 맞는 베르너입니다. 오른발잡이가 차기도 좋은 각도이고 수비가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골키퍼와 거의 1대1 찬스죠.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를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약한 슛이 나가면서 골키퍼가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떨까요? 온사이드 상황에서 베르너가 알리송과 1대1 기회를 맞습니다. 수비와의 거리도 멀고 내려오는 공을 마무리하면 골키퍼가 대응하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공을 날아차기로 대응하면서 가볍게 알리송에게 잡혀버립니다. 베르너의 득점력이 스텝보다도 더 안 좋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찬스, 그것도 너무 좋은 찬스를 놓쳐서 임팩트가 아주 큽니다. 특히 베르너의 첼시 시절 이런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찍머가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만약에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해서 우리가 경기를 본다면 득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윙포워드, 스트라이커, 투톱 중 한 자리까지 여러 자리에서 활약이 가능한 멀티성도 있고 공간 창출, 수비 진영 붕괴, 라인 브레이킹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흐름을 탄다면 득점력이 다시 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지도 아래 베르너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비슷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므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